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요. 한낮엔 하늘이 높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얼마 전에 핥힌 태풍이 남긴 깊은 상처를 생각하면요, 이런 날씨가 왠지 야속하기도 합니다. 맑게 갠 날을 보면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자,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 보시죠. 통제불능 원화값 환율 얘기입니다. 엔화에 이어서 하락폭, 가치의 하락폭이 두 번째입니다. 심각하다는 거죠. 자, 계속 요새 환율 문제 있다. 너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원화값 일주일 사이 50원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달러당 1,380원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이 가장 심각하긴 하지만 일본은 사정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일본은 돈을 풀고 있죠. 그러니까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돈 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심각한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수출 수입할 때 손해보게 됩니다. 무역 적자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외화 수급 부담 늘어난다. 이런 얘기 적혀 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 끝에 있습니다. 역시 경제 얘기인데요. 앞서서 환율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나 현실은 바로 이겁니다. 고환율이고 무역 적자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경기 둔화 신호 뚜렷하다. 그러나 정부가 쓸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물가 잡기에 최우선 정책 방향을 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줄이고 긴축하고 이런 거죠. 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묶여서요. 자, 원달러 환율 치솟고 있죠. 그리고 반도체 포함 수출 증가세도 꺾였습니다. 뭔가라도 해야 되는데 물가 잡는 데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고 뭐고 다른 쓸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죠. 자, 사진 밑에 제목이 있죠. 많은 분들 어제부터 이 소식 들으셨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2 아들의 마지막 말, 엄마 키워줘서 고마워.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맙다. 보겠습니다. 포항 지하주차장 생사가 엇갈린 모자입니다. 차 빼러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지하주차장에 내려갔어요. 그랬다 고립이 됐죠. 근데 어머니는 몸이 좀 불편하셨답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나 위험하니까 아들 보고 너라도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 빨리 빠져나가라고 보냈습니다. 아들을 내보냈지만 결국은 아들은 이렇게 됐고요. 배관 위에서 버틴 엄마만 극적 생존됐다. 그리고 이렇게 너라도 살아라라고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한 말이 바로 이거였다.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번에 한국일보 보시죠. 이쪽 끝에 있습니다. 자, 현대차와 KT. 뭔가 업종이 좀 완전히 다른 기업이죠. 그런데요, 7,500억 원 지분 막교환입니다. 이유는 향후에 같이 뭔가 공동을 할 수 있는 것, 특히 자율주행 협력입니다. 아무래도 현대차는 차, KT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율주행입니다. 여기에 교집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KT는 특히 안정적 경영, 우호 지분 확보 이런 의미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합종 연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의미 깊숙하고 풍부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아침의 매일경제의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차수판입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요즘 좀 많이 나와요. 물을 막는 판입니다. 태풍 피해와 관련해서 요 차수판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났을 때도 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굉장히 요긴하고 필요하다.
이번에 역시 나옵니다. 자, 먼저 이 태풍의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포항 얘기 좀 해보죠. 일면기사 때 소개해드렸죠. 어머니와 아들의 마지막 대화. 근데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는 살아도 산 게 아니다. 아마도요, 자식을 키우시는 모든 부모는 공감하실 거예요, 이걸. 좀 더 보겠습니다. 포항 주차장 참사 모자의 비극. 함께 내려갔다가 생사가 엇갈렸습니다. 구조되면서도 아들 안부부터 물었는데 이 김군의 아들, 김군의 친구들 당연히 나올 줄, 이런 반응들까지 적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이 사연과 관련해서 이혁재 기자의 리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실종됐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50대 여성에게는 15살 된 중학생 아들 김모 군이 있었습니다. 차를 빼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 주차장에 함께 내려갔다가 김 군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은 평소 어머니를 잘 따라 엄마 껌딱지로 불렸습니다. 중학 고등학생인가 하고 엄마하고 같았나요? 아들은 죽고 엄마는 살았나요? 김 군의 죽음을 믿을 수 없던 친구는 김 군의 휴대전화에 기약 없는 문자를 수십 통 남겼는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심정이 절절히 묻어납니다. 걔가 매일 하던 말이 괜찮아, 너보다 오래 살 거니까, 이런 말이 계속 매일 했는데 가버리니까. 군대를 제대한 지 1년도 채 안 된 23살 청년도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아들 친구예요. 이게 제대해가지고 한 몇 개월 안 됐다고. 아, 정말요? 오래 사는 사람 나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7명 중에는 함께 차를 빼러 갔다가 변을 당한 노부부도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자, 다른 사연들,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다른 사연도 지금 짙게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홀로 어머니 모신 50대. 사망자 대부분은 입구 쪽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뭔가 노력을 한 거죠. 살기 위해서. 여기 아래쪽에 가겠습니다. 뭐 희생사 빈소 차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인이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 2대 가진 부부 각자 옮기려다 변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해병대 전역한 20대 독도 경비대 형의 차를 빼려다 참변. 그리고 가정주부와 베트남 참전용사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짧은 시간에 일었던 참변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신문들이 이런 일들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슬퍼하는 것과 동시에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 벌어졌을까? 이걸 막을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이겁니다, 지금요. 다음 기사 있습니다. 아파트옆 냉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물이 넘쳤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조사도 진행 중인 걸로 보이고요. 아파트 옆 이 냉천, 태풍 때마다 넘쳤는데 뭔가 그 전에 공사가 있었는데 되레 하천폭이 좁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작아졌다고 볼 수 있죠. 자, 300억 원 넘게 투입해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당 100mm 폭우의 무용지물. 8분 만에 지하주차장 다 잠겨. 일단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짚어봐야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건지. 여기 뭐 포항시라고 돼 있는데 뭐 포항시도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따져봐야 되는 시국입니다. 지금요. 뭐가 문제였을까? 왜 못 막았을까? 이겁니다. 중요한 거.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주차장 침수.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 서울 수도권의 집중호우 때도 경험했죠. 주차장이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는지. 그런데 높이 50cm 차수판이 생사를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난달 서초구 폭우 때도 시비가 갈렸는데 차수판을 갖춘 건물 주차장은 안 잠겼어요. 멀쩡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입구 등에 쇠판으로 50cm 정도 되는 쇠판으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착이 가능한 거죠. 지자체들 차수판 설치는 권고 수준이다. 근데 이쯤 되면 이거 명확한 가이드라인 아니면 의무화시키는 거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에 물이 들어가면 속수무책이다 지금요. 이 차수판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차수판이. 정말 필요하죠. 지금 뭐 각 아파트마다 예. 지하 주차장을 굉장히 크게 짓잖아요. 예. 그게 보통 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물이 들어오면은 거대한 물폭포 동굴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11명이 이제 태풍 흰나오 신남로, 오면서 11명이 희생됐지만 그중에서 7명이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는 대응을 잘했다고 봐요. 뭐 대통령도 포항 가고 예, 우리 그 비교적 그 경고를 잘해서 안전했다고 보는데 이 지하 주차장 사고는 너무 좀 안타깝죠.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물이 와서 잠기는데 한 8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지하주차장 절대 가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지하주차장 가서 차 빼라고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매뉴얼대로 하면은 물이 흐르니까 이거 차를 빼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빨리 빼든지 지금 막 늦었는데 그때 빼러 가서 이제 사고를 많이 당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에 바로 옆에 냉천인데 그 바닷가랑 닿았잖아요. 그거를 그 냉천하고 아파트가 20m 사이인데 그 산책로 조성한다면서 그 냉천 폭은 좁게 하고 산책로 옆에 그 자전거 타고 산책하는 둔치 도로를 면적을 좀 희게 넓힌 건가요? 그렇죠. 그 냉천하고 아파트가 20m 차인데 그 도로 하나 있고 바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가 너무 좀 안일했다. 제일 큰 거는 저는 차수판이라고 봐요. 지난달에 그 서울 서초에서도 차수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극과 극했잖아요. 많이 알려줬습니다. 지금. 그렇죠. 차수판을 있는 데는 불과 스테인레스로 수동식으로 비 온다, 폭우 온다 하면 50cm 정도로 막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가 있는 데는 서초에서도 안 잠겼고 없는 데는 잠겼거든요. 이번에 포항에서도 차수판 있는 이웃 아파트는 이번에 무사했답니다. 근데 이 희생당한 이 아파트는 바로 개천이 옆에 있는데도 그게 없어서 없었던 거군요. 그죠. 그게. 순식간에 당한 거죠. 지난 2011년에 우면산 사태 때 차수판 설치 의무화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의무화 대상이 5년 내에 뭐 한 번 정도 침수가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이렇게 그 막연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로 봐서는 침수 우려 지역 하면은 그 부동산 시세에도 좀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이 또 자주 찬다 그러면 또 안 좋다는 그렇죠. 거죠. 지자체도 싫어하고 아파트 주민도 싫어하고 또 돈도 들고 또 의무 사항이 아니라 설치를 안 해도 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번에 저는 대응은 잘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돈을 별로 안 들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이 지하주차장에 대한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차수판 하나 아파트 단지 하나 하는데 9천만 원밖에 안 든답니다. 이거 시에서 좀 보조해주고 예. 주민들하고 한 반반씩 해서 한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은 예. 스테인레스 수동식으로 아주 재래식인 겁니다. 50cm 이거 하나 못 하겠어요. 그거는 저는 그 우면산 이후에 10년 예. 이 법이 생긴 지 10년 됐는데 과거 아파트까지 다 소급해서 이거는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돈 드는 거 안 드는 거 구별해서 예. 돈 드는 건 좀 천천히 하더라도 돈 안 드는 거는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건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꼼꼼한 게 잘 갖춰지고 매뉴얼로 다 담겨 있는 이런 나라가 진짜 선진국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가 좀 꼼꼼히 챙길 수준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좀 어떻게 해봐야겠습니다. 이거요. 자, 뭐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참 많은 뉴스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내용 좀 전해드렸습니다.